안녕하세요. 소매상의 잡다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5월 9일에 치러진 19대 대선을 가지고 지역별 선거 결과를 통하여 역대 대선과 그다음에 지역별의 정치 지형 변화로 인하여 향후 지방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이제 제 블로그에다가 말이 아니라 글로써 기타 지역, 즉 강원도와 제주도에 대해서는 따로 썼습니다. 이번에는 이 강원도, 제주도를 제외하고 가장 인구수가 적지만 한국 정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치는 지역인 호남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호남 지역은 인구수 증가 비율이 충청도라든가 아니면은 대구, 경북, 즉 TK 지역에 비하여 높지 않고 인구 유출, 특히 젊은 사람의 유출이 많기 때문에 인구상 비중은 상당히 적은 편이지만 지금까지 정치사적으로 한국에 끼친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지금까지 호남의 대선 성향을 말씀드리자면 모든 선거에서 민주당 계열의 표를 몰아주었던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곧 다가오는 5월 18일 광주 민주화 항쟁을 비롯하여 독재에 항거하였던 역사부터 시작해서 구새누리라고 칭할 수 있는 정당에 대해서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번 선거는 역대 대선 중에 처음으로 민주당 계열의 후보가 갈라져서 나오는 정당입니다. 국민의 정당은 작년 총선에서 호남에서 거의 모든 지역구 의석을 휩쓸었으며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민주당에서 갈라져 나온 의원들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한쪽 후보로 몰아가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호남의 전체 득표율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1위는 62%의 지지율을 얻은 문재인 후보입니다. 2위는 28.1%를 얻은 안철수 후보입니다. 두 후보의 합이 이번에도 90%를 넘겼는데요. 3위는 예상외로 심상정 후보가 4.5%로 차지하였습니다. 이 구새누리 계열의 후보라고 할 수 있는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합쳐서 채 5%가 되지 않는 지지율을 받았습니다. 확실히 이 지역에서의 반새누리 감정은 굉장히 강한 것을 느낄 수 있는 선거였습니다. 또한 확실히 호남의 투표 성향이 될 수 있는 후보에 대하여 밀어주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전국적으로 유리한 고지에 있던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의 2배 이상 되는 지지율을 몰아준 것을 통하여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호남의 3개의 광역단체,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순으로 역대 대선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입니다. 역대 대선에서 13대부터 19대까지 모두 민주당 계열의 후보가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총 7번의 대선 중에 3번의 대통령을 마쳤으며 모두 민주당 계열의 후보가 당선된 15대, 16대, 19대 대선에서 당선자를 마쳤습니다. 1위 중 최고 득표율을 가진
후보는 15대 대선에서의 김대중 후보입니다. 97.28%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통하여 당시 대선에서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최저 지지율은 이번 19대 대선의 문재인 후보입니다. 61.15%의 지지율은 17대 정동영 후보를 제외하고 모두 90%를 넘어간 민주당 계열의 후보들에 비하여 약하다고 볼 수 있지만 안철수 후보가 30.08%라는 높은 지지율을 받으면서 2위를 사상 처음으로 했다는 것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성향상 민주당 계열 후보가 2명 나왔다는 것, 그리고 이번 대선의 특이성으로 인하여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역대 광주광역시 2위 후보들 중에 유일하게 두 자릿수 득표율을 가졌고 또 무려 30%가 넘는 지지율을 받았지만 상대적으로 호남을 기반으로 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후보에게 2배가량 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치명타를 입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광주에는 총 5개의 선거구가 있고 이 모든 선거구에서 문재인 후보가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입니다. 역대 선거에서 전라북도는 광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민주당 계열의 지지율 자체는 조금 낮으며 또한 이미 13대 대선과 18대 대선에서 구새누리계 정당 후보들에 대해서 두 자릿수 지지를 보낼 정도로 약간의 외부 인사도 섞였으며 크진 않지만 조금의 차이를 보여주는 투표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 선거에서는 모두 민주당 계열의 후보가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최고 득표율은 역시 15대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의 92.28%이며 최저 득표율은 이번 대선의 문재인 후보의 64.84%입니다. 다만 광주에 비하여 문재인 후보의 전라북도의 득표율이 조금 더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철수 후보는 광주에서는 30%가 넘는 지지율을 받았으나 전북에서는 24%가 채 되지 않는 지지율을 받았습니다. 이것에서 조금 더 특이점을 찾는다면 17대 대선의 정동영 후보가 전남이나 그리고 광주에서는 모두 80%가 되지 않는 지지율을 얻은 것에 반하여 유일하게 80%가 넘는 지지율을 받았는데 이것은 정동영 후보가 전라북도 출신인 것과 함께 2006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이 유일하게 광역지자체장을 얻은 것이 전라북도이기 때문에 그러한 여파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라북도에는 총 15개의 선거구가 있으며 모든 선거구에서 문재인 후보가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남도입니다. 전라남도 역시도 민주당 계열의 후보들이 모두 압도적으로 지지율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전라남도의 특징이라면 지난 18대 대선에서 처음으로 구새누리계의 후보로 나온 박근혜 후보가 10%로 두 자릿수 지지율을 차지한 것이 있습니다. 최고 득표율은 15대 대선의 김대중 후보의 94.61%, 최저 득표율은 이번 대선의 문재인 후보의 59.88%입니다.
호남 지역 중 유일하게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60%가 되지 않으며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30%가 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아주 근소한 차이로 광주에 비하여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높은데 상대적으로 광주에 비하면 시골 지역이 많기 때문에 연령대가 높다는 점, 국민의당의 조직이 전라북도에 비하여 더 잘 갖춰졌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호남 지역 최고 인구수를 자랑하는 이 지역은 총 22개의 선거구가 있으며 이 22개의 선거구 모두 문재인 후보가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다만 예상보다 좀 낮다고 볼 수 있지만 전국적으로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전라남도에 있는 순천시의 67.8%입니다. 그런 것과 함께 또 이제 호남 지역에서 유의하게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50%를 넘지 않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이제 40%를 넘는 지역이 몇 군데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 광주와 전라북도에 비하면 조금 더 낮다곤 하지만 역시나 국민의당의 기반이기도 한 전라남도 지역에서의 참패 역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사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호남의 선택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앞으로 내년 지방선거 그리고 2020년 총선에서는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호남으로서는 될 수 있는 후보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후보에게 제대로 밀어줬고 그에 대한 대가라고 하기는 힘들다고 해도 전라남도 도지사인 이낙현 지사가 국무총리 후보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인구수가 적고 영향력이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한국 민주계열 정치 세력에게 있어 호남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6년 총선에서 전국적으로 제1당을 차지했던 민주당으로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바로 호남에서 의석을 거의 차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일 겁니다. 그것을 이번 대선을 통하여 완벽하게 극복할 수 있었고 또 호남의 지자체장 중 하나인 이낙현 지사의 총리 후보로 인하여 소위 호남 홀대론이라는 정치 이슈도 먹히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향후 1년 이상은 호남에 대한 주도권은 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으며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일부 국민의당 인사의 민주당으로의 이동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또한 지역 조직 전체적으로의 정권에 힘을 주는 면에서 민주당 쪽이 지방선거에서는 좀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정권 4년차 굉장히 말기에 치러진다고 할 수 있는 정권이 힘을 잃어가는 시기에 치러진다고 할 수 있는 2020년 총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까지 정치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까지 예상은 힘들지만 대선 이후 1년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는 아무래도 여당이자
대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3개의 지자체장 모두 민주당이 석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지역별 선거 결과 논평 중 호남 지역에 대한 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